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무모와 함께하는 음악방송 시간입니다. 새해 초를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계속 낮 기온도 영하 오늘 4도, 5도 막 이렇더라고요. 며칠 동안 좀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사계절 내내 깨어있는 동안은 무언가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습관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와 그 밖에 무슨 음료, 당연히 물도 마시고 하여튼 깨어있는 동안은 내내 무언가를 제가 마시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화장실도 당연히 자주 갑니다. 근데 요즘은 더더욱 날씨가 추우니까 뭔가 계속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따뜻한 차를 더더욱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에 어떤 차, 어떤 것들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그런 음악들을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첫 곡 듣고 돌아오시죠.他微笑关了窗，城市灯熄灭，他开始的旅行奇幻又美丽，在夜的风尾蝶渴望那气味，预知的情节，他说你别跟随，这瞬间被建立的城市是谁梦中片刻的一致，形状如此真实，回忆如此虚伪，你摧毁它建立的世界，或探索它已展开的边界，青春苏醒之后，它已有了改变。这瞬间被建立的城市是谁梦中片刻的一致，形状如此真实，回忆如此虚伪，你摧毁它建立的世界，或探索它已展开的边界，青春苏醒之后，故事有了改变。它已有了改变。네, 첫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첫 곡은 영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의 OST 중에 Her Changes라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의 깨어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액체를
액체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계속 마시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피 그리고 뭐 그냥 음료일 수도 있고 물, 그냥 맹물을 먹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하루 종일 뭔가를 마시기 때문에 예전부터 친구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몸에 물이 원래 부족한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마시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네.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몸에 좋진 않죠. 그리고 수면에 장애가 생기고. 네, 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는 커피 뭐 중독이라면 중독이고, 애호가라면 애호가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양하게 즐깁니다. 뭐, 그냥 흔히 우리가 마시는 그 믹스 커피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엄청 빵 터졌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미국 커피라고 저를 대접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루로 된 그런 커피, 블랙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를 뜨거운 물을 끓여서 타서 마시기도 하지만 모카포트에 또 하루에 한 번은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모카포트에 끓이는 커피는 제가 좋아하는 중동의 향신료를 좀 더해가지고 커다몬 홀이라는 향신료를 2알 넣고 또 커피를 끓여서 약간 쌉싸름한 커피를 또 즐깁니다. 오후에.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는 밥을 먹고 뭔가 좀 단 게 땡길 때 그때 믹스 커피를 또 한 잔 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는 한 4-5잔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5잔 커피를 하루에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들 막 걱정도 많이 하고 뭐 네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이게 잔수로 따지면 4-5잔이지만 미리수로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뭐 그 밖에서 있는 카페에 머그잔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무모와 함께하는 음악방송 시간입니다. 새해 초를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계속 낮 기온도 영하 오늘 4도, 5도 막 이렇더라고요. 며칠 동안 좀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사실은 4계절 내내 깨어있는 동안은 무언가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습관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다양한 종류의 차와 커피와 그 밖에 무슨 음료, 당연히 물도 마시고 하여튼 깨어있는 동안은 내내 무언가를 제가 마시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화장실도 당연히 자주 갑니다. 근데 요즘은 더더욱 날씨가 추우니까 뭔가 계속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어서 따뜻한 차를 더더욱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에 어떤 차, 어떤 것들을 드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그런 음악들을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첫 곡 듣고 돌아오시죠.
早关了窗，城市灯熄灭，他开始的旅行，奇幻又美丽，在夜的风尾蝶，渴望那气味，预知的情节。他说你别跟随，这瞬间被建立的城市是谁梦中片刻的一致，形状如此真实，回忆如此虚伪，你摧毁他建立的世界，或探索他已展开的边界，清晨苏醒之后，他已有了改变。这瞬间被建立的城市是谁梦中片刻的一致，形状如此真实，回忆如此虚伪，你摧毁他建立的世界，或探索他已展开的边界，清晨苏醒之后，故事有了改变。他已有了改变。네, 첫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첫 곡은 영화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의 OST 중에 Her Changes라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의 깨어있는 동안은 하루 종일 액체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계속 마시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피 그리고 뭐 그냥 음료일 수도 있고 물 그냥 맹물을 먹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도 그렇게 하루 종일 뭔가를 마시기 때문에 예전부터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몸에 물이 원래 부족한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마시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네,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이 몸에 좋진 않죠. 그리고 수면에 장애가 생기고 네, 뭐 그런 것을 알면서도 저는 커피 뭐 중독이라면 중독이고 애호가라면 애호가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양하게 즐깁니다. 뭐 그냥 흔히 우리가 마시는 그 믹스 커피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엄청 빵 터졌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미국 커피라고 저를 대접해 주신 기억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루로 된 그런 커피, 블랙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를 뜨거운 물을 끓여서 타서 마시기도 하지만 모카포트에 또 하루에 한 번은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모카포트에 끓이는 커피는 제가 좋아하는 중동의 향신료를 좀 더해가지고 커다몬 홀이라는 향신료를 2알 넣고 또 커피를 끓여서 약간 쌉싸름한 커피를 또 즐깁니다. 오후에.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는 밥을 먹고 뭔가 좀 단 게 땡길 때 그때 믹스커피를 또 한 잔 하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는 한 4-5잔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4-5잔 커피를 하루에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들 막 걱정도 많이 하고 뭐 네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합니다. 이게 잔수로 따지면 4-5잔이지만 미리수로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뭐 그 밖에서 있는 카페 머그잔이나 뭐 왜 우리가 톨 사이즈 뭐 미디엄 사이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주문하잖아요. 그 제가 마시는 커피 양은 그 유명한 그 별다방의 한 톨 사이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저의 합리적 항변입니다. 네. 저는 되게 작은 잔의 커피를 마시거든요. 한 100ml, 150ml 정도 되는. 그렇게 따져서 한 4-5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제가 첫 곡으로 보내드린, 곡이 대만 영화, 타이베이 카페 스토리의 OST 중에 첫 번째 곡, Heart Exchange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가 개봉한 게 한 2010년, 11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벌써 한 15년? 뭐 이렇게 흘렀죠. 근데 근래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계속 나서 제가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왔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더더욱 이렇게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차 같은 것들이 생각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그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좋게 봤던 영화의 어떤 이미지들과 오버랩돼서 이 영화를 소개해야겠다, 이 영화의 음악을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대만의 여배우 게륜미가 주인공이고요. 게륜미와 그 극 중에서 자매가 나옵니다. 게륜미가 언니이고 극중 이름은 두얼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여배우의 이름이 임진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배우가 동생 역할로 나오고 극중 이름은 창얼입니다. 이 두얼과 창얼이 운영하는 카페의 이야기인데요. 뭔가 엄청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정말 카페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거는 특히 이 음악들이 정말 너무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좋았지만 따로 또 들어도 너무 좋아서 이 음악과 이 영상들이 같이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카페는 좀 특이한 것이 바로 물론 여러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물물 교환을 하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언니인 두얼이 디자인 회사를 그만두고 굉장히 자기 어떤 로망을 담아서 우아한 어떤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 카페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가져온
그 잡동사니들, 이른바 골동품 같은 것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물건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치할까 그야말로 고민을 하다가 좀 엉뚱한 동생 창월이 물물 교환을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카페에서는 돈 주고는 그 물건을 살 수 없고 자기의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만 있다는 어떤 규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어떤 물건이 바로 어떤 남자분이 가져온 35개의 비누였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을 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영화를 다시 보면서 아 맞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라고 새삼 기억이 났습니다. 이 35개의 비누는 각각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세계의 어떤 나라나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개의 비누를 가져온 남자분이 이 주인공에게 이 35개의 나라의 이름과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짧게 계속 소개가 되는데, 마치 제가 그 카페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물물 교환이 조건인데 처음부터 비누를 가져온 이 남자는 자기는 이 카페에서 갖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일단 이 비누를 놓고 뭐 나중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갖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남자분이 그 35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디자인을 회사를 다니던 이 첫째 두얼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엽서 크기만한 그림들을 한 장씩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와 이 비누가 같이 책장에 이렇게 놓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비누가 아니라 결국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참 중간에 좀 반전이란 반전일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갑자기 자기도 몰랐는데 이 35개의 이야기가 본인만의 이야기다. 자기는 이 비누를 물물 교환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비누를 다시 다 수거해가고, 거기에 더해서 이 두얼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 이야기가 자기 것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린 그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저는 좀 거기서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졌지만, 네, 그 그림마저 다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뭐랄까, 반전이라기보단 큰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이 영화의 가장 큰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심리적 가치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이 이 영화를 꿰뚫는 아마 핵심적인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이 타이베이 카페 스토리의 OST 중에 몇 곡을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这座城市慢慢被时光移动，若伸出手，还是渴望被你把握。给我想要的生活，面对最坦白的眼眸，前方是片晴朗星空，答案紧紧拥抱我。想要的生活，面对最坦白的眼眸，前方是一片晴朗星空，答案紧紧拥抱我。네, 보내드렸던 곡은 타이베이 카페 스토리의 OST 중에 도터즈 카페, 그리고 더 미싱 파트, 그리고 방금 들으셨던 곡이 사실은 이 타이베이 카페 스토리의 영어 제목인 타이베이 익스체인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자매 두월과 창월이 그 엄마와 계속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미용실도 가고 막 하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계속 잔소리를 들어요. 그게 이 엄마는 두 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쓸데없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막 카페에 잡동사니만 쌓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엄마가 계속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좀 이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막 엄마가 진짜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이렇게 나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엄마가 어떤 그냥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두 딸을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딸의 이 비효율적인 카페 운영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딸이 점점 이 카페에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생각이 점점 변화하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심리적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중간중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적 가치라는 게 뭔지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저는 모든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인 어떤 것이 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치의
다르고 저는 그 가치의 우선순위 역시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사실 저도 살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아무래도 계속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고 그게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아니라 그 물건과 함께 언제나 그 이야기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저는 또 잊고 있었던 어떤 저의 지점을 이렇게 탁 건드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봤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 나눠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어떤 말이 생각이 났어요. 네. 참, 그 말에 새삼 너무나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더 풍족해지는 것. 그것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이베이 카페 스토리의 OST 중에 또 몇 곡 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直线跳跃，曲线爬行，螺旋般上升又滑下。喝杯咖啡逃避 ，Orange juice 渴望勇气，蒸发了还是消失无息，看到还是似曾相识的风景。窗外浮浮悠悠飘散的雨，直线跳跃，曲线爬行，螺旋般上升又滑下。喝杯咖啡逃避 ，Orange juice 渴望勇气，蒸发了还是消失无息。似曾相识的风景，窗外浮浮悠悠飘散的雨。直线跳跃，曲线爬行，螺旋般上升又滑下。喝杯咖啡逃避 ，Orange juice 渴望勇气，蒸发了还是消失无息，蒸发了还是消失无息。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새 곡 듣고 돌아왔습니다. 보내드렸던 곡은 타이페이 카페 스토리 OST 중에 이너밸류라는 곡 1, 2 하고 그리고 스트러글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너밸류가 계속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심리적 가치라고 너무나 직역이 되네요. 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두 딸의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두 딸이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은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자본주의의 효율성과는 매우 동떨어진 방식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영화라는 것을 전제를 하더라도 저는 제 주변에서 가끔씩 이런 식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가치를 가진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어떤 소망이 있고, 저 역시 이런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 중에 저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저는 자본주의 사회랑은 안 맞아. 네,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갈수록 그게 저는 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좀 어떤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지? 점점 더 사회의 어떤 흐름에, 리듬에서 이렇게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종종 심각하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비효율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또 굉장히 괴리가 큰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에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는 갈수록 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 삶인가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말로 하려면 이야기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불편한 정말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야기들은 좀 또 나중에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고, 준비한 곡 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